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청설리 대첩의 영웅이었던 김좌진 장군을 살해한 사살범 박상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실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그러니까 1930년을 전후하여 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 김좌진 등 청산리 전투를 주도했던 그 북로군 정서 출신의 주요 간부들이 가장 많이 그 중요한 직책을 담임하고 있었던 신민부라는 이 민족주의 단체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민부라는 이 단체에 대하여 이제 대략적으로 개괄하고 있는 설명들은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냥 신민부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자료들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어느 때 어디서 조직되었고 또 여기에 관계하고 있었던 당시 그 민족주의 계열의 주요 지도자들의 일본 낯익은 이름들과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신민부가 조직된 장소는 바로 오늘의 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경내의 산시지방이었으며 김좌진 장군의 집이 바로 이 산시역에서 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300m는 제 어림짐작입니다. 제가 이곳을 답사하면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전문 재본 것은 아니고 그냥 눈짐작으로 한 300m쯤 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여기서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당시 만주에서 살았던 그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모두 농촌에서 벼농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정미소는 말하자면 당시 그 만주에서 굉장하게 인기가 있는 이제 비즈니스였던 셈이죠. 그때 그러니까 그 1930년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현미기라는 것도 지금처럼 그렇게 체적도 작고 고급적이진 않습니다. 체적이 아주 그 소수리만큼이나 커가지고 그걸 설치하고 돌리는데 굉장히 큰 창고가 2채 내지 3채가 필요했습니다. 또 이제 농민들이 벼를 찍으려고 이제 가을 때면 집집이 이제 몇 가마니씩 소수리에 싣고 와서는 그것들을 정미소 창고에 맡겨놓게 했는데 당시 그 현미기가 아주 느리게 돌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씩 정미소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미소 주변에는 여관도 생기고 또 식당들도 들어서고 하다 보니 이 산시역, 그러니까 이 김좌진 장군이 그 운영했던 정미소 주변은 꽤 흥성한 장거리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김좌진 장군은 그 정미소 외에도 또 그 정미소 주변에 큰 땅을 마련해서 탈곡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평소 이 정미소를 찾아오는 농민들이 이 탈곡장을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탈곡장을 빌려도 돈을 받았고 또 정미소에서 쌀을 찌어도 모두 돈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다른 중국인 동네들에서도 이제 간혹 정미소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중국인들은 그 김좌진 장군이 차렸던 정미소보다 가격이 훨씬 쌌지만 그 한인 농민들은 모두 김좌진 장군이 차린 그 정미소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말로는 그 김좌진 장군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 정미소를 차려서 이제 독립금의 그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소문났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한인 농민들도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비용이 다른 중국인 사람, 다른 그 중국 동네에서 그 차린 정미소보다 비싼 것을 알면서도 김좌진 장군이 정미소를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그 이 지방에서 살았던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얻어들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그 김좌진 장군이 평소에도 항상 한 20-30여 명 되는 그 부하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부하들이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하게 그 행포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 일단 누가 그 김좌진 장군이 정미소에 오지 않고 다른 그 중국인들이 그 정미소에 찾아가면 바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 그냥 그 위협이나 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도가 아니라 여차면 쳐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묵독이랑 차서 이제 망가뜨려 놓고 또 이제 그 당시 그 만주의 그 농촌들에서는 보통 그 집 주변 담장 밑에 그 이제 겨울만 되면 김장을 담그는 이제 똑같은 것들을 이제 시시시 이제 갖춰두고 있었는데 그런 그 김장독은 그때 농민들이 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김장독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가버리면 농가에서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한두 번은 경고를 주다가 그래도 계속 이제 정미소에 오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몸에 손을 대곤 했는데 뭐 귓밤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그런 정도는 다 기억난 것이고 걸핏하면 이제 총탁으로 이제 하고 머리고 어깨고 내리쳐서 뼈가 부러지고 골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그 한인 지역의 그 동네들에서 그 김좌진이 데리고 다녔던 부하들이 굉장히 이제 그 깡패처럼 나쁘게 소문났던 것입니다. 그 실제로도 이제 그 중국의 그 역사 자료를 보면 그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들이 모두 그 소련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흑룡강성 밀산 지방으로 이제 철수하여 잠깐 이 지방이 머무르면서 그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 독립군단에 참가했던 부대들 가운데는 이제 바로 서일과 김좌진이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와 그리고 또 지청천이 이끌었던 서로군 정서, 그 외에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렇게 10여 갈래가 그 밀산 지방에 모두 이제 모여와서는 이제 축치고 앉았는데, 그 대원들이 이제 자고 먹고 할 곳을 마련하느라고 당시 그 밀산 지방의 한인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중국의 이제 이방민의 자료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때 그 밀산 지방에 들어왔던 독립군 대원들이 도처에서 물건을 빼앗고 요락질을 하고, 또 그들이 주소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집에서 이제 밥상에 올린 음식이 거칠거나 맛이 없으면 마구 욕설을 퍼붓고 횡포를 부렸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면 독립군이 일단 한번 와서 주둔하고 이제 떠날 때면 그 농촌에는 살아남아있는 날짐승들이 없었대요. 뭐 닭이고 오리고 개고 돼지고 다 잡아먹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당에는 그 지역의 그 한인 농민들이 독립군이 온다 하면 당시 그 한인 농민들이 거꾸로 일본군에 달아가서 우리 동네에 독립군이 온다고 일러 바칠 지경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이제는 그 한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인심을 잃었던 거예요. 그 아무리 독립군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부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지어서 부리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당시 그 한인 농민들이 당장 내 집에 쌀떡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려고 이제 집에서 애순기 키워오던 돼지나 개 같은 이런 가축들이 갑자기 독립군들에서 다 잡아 먹어보세요. 그 농민들이 눈에는 독립군도 비적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자유시 사변 이후에 김좌진 장군이 그 부대 대원들 가운데는 그 한인 농가에서 이제 요락질을 하다가 농민들한테 이제 맞아 죽기까지 했던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다 못해서 당시 그 북로군 정서의 총재였던,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바로 이 총재의 밑에 있었던 사령관이죠. 당시 그 북로군 정서의 총재는 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일 장군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쩌다가 이게 독립군이 이 모양까지 되었느냐고, 그 밀산 경내의 당벽진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군의 그 암담한 그 전도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나머지 결국 자기적으로 자살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혹시 서일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김좌진이나 이범석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 서일 총재의 부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의 그 북로군 정서계통의 독립군 부대는 만주 경내의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 부대들 가운데서 비교적 군율이 산만했습니다. 그래 이제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세력이 전성기 때는 이제 김좌진 장군의 세력이 그 중국의 그 흑룡강성 북부와 흑룡강성의 중부와 북부까지도 거의 뻗쳐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또 그 오늘의 그 연변 왕청과 훈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청의 나자구와 훈춘의 양수천자 이런 지방을 다 차지했는데, 여기서 그 동쪽으로 교화, 길림을 거쳐서 신안과 오상을 거쳐 흑룡강성의 주하,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상지 그 지방입니다. 그리고 해림, 상지, 몽룽 이 지방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한인 농민들이 모두 김좌진 장군의 그 세력 범위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들의 그 독립군 부대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이 지도하고 이제 정당의 용도를 받는 그런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도 독립군 부대를 결집하자면 이 부대를 지도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하며, 정당이 이념과 사상을 제시해야 하고, 군대도 이런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1920년대 말엽에는 그 이제 오동진, 현묵관, 그리고 이제 양시봉 같은 주로 그 만주의 남만주 지방에서 활동해왔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걔가 비교적 공부를 많이 한, 그 지식도 있고 뭐 유학도 했고 이런
지식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차츰 주축이 되어서 결성하였던 정의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신보와 참의부 등 이런 민족주의 단체와 함께 삼부통합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합니다. 이 세 갈래의 이제 큰 세력이 합쳐져서 민족 유일의 정당인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게 되지만 결국 이제 각 파벌 간의 이제 그 분쟁으로 삼부통합은 결성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 소속되었던 신민분해의 군정파가 가장 먼저 탈퇴하면서 이제 4분 5일이 되고 이제 오동진이 이제 붙잡힌 뒤에 오동진이 지도하던 정의부는 이제 국민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부를 지도하였던 현묵관, 양시봉 같은 사람들이 이제 1929년에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 그 유명한 조선혁명군 양시봉의 부대로 알려진 이 부대가 바로 이제 이후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처음 정당의 영도를 받는 그런 군대로 되는 것입니다. 즉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의 영도를 받는 군대가 바로 그 조선혁명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혁명군에도 역시 사회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대에서 활약했던 가장 젊은 중대장이 바로 후에 이 혁명군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조선혁명군 길광지부를 따로 내왔던 그 이종락입니다. 김일성은 바로 이 이종락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김혁윤이, 차광순이, 최창거린이 하는 북한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그때 모두 이종락의 조선혁명군 길광지휘부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이렇게 당시 사회주의 바람이 한창 만주 대륙을 뒤덮고 있을 때 김좌진 장군의 부대는 점점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좌진 장군이 사망하기 한 해 전이었던 1929년에는 만주의 조선공산당 세력은 주로 애밀계와 화요계 이 두 계파가 가장 큰 파벌로 군림했는데, 그렇지만 이 두 파벌도 바로 얼마 못 가서 곧 해산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즉 그러니까 국제당이 101당 원칙에 의해서 만주 경내에서의 조선공산당은 모조리 해산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집체적으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모조리 중국공산당으로 이제 당정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코민테른, 즉 국제당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제 당연하게 조선공산당에도 전달되었고 또 중국공산당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에서 이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아주 일찍 중국공산당에 참가하여 굉장하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주요한 공산당 간부들을 만주지방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파견받고 나와서 조선공산당이 중국공산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일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정광, 김산, 최용건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광의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때 정광이 남만지방으로 나갔던 반면에 최용건은 북만지방으로 파견받고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조선공산당은 만주지방에서 이제 계속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말년에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이 이미 각 정당에 전달된 뒤에도 조선공산당이 계속 이제 세력 다툼을 벌였던 것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조선공산당이 이미 코민테른으로부터 이제 일국일당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을 해산하라는 그런 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력을 확장했던 것은 다시 국제당이 이제 신청하여 우리 조선공산당이 세력이 굉장히 크고 당원수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공산당으로 존재하게 해달라고 다시 또 신청하려는 때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노력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중국공산당을 향하여 서로 자기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정신없이 세력 범위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공산당이 서로 중국공산당한테 자기 세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력 확장을 막 정신없이 벌여나가는 바람에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 대한민국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 정석에 통해 독립군 부대가 이제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전부 조선공산당이 세력한테 이제 세력 다툼에서 이제 밀리게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관할 지역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군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이제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조선공산당 쪽에다가 이제
군자금 돈을 바치지 결코 과거처럼 계속 김좌진 장군 쪽에다가 돈을 바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 김좌진 장군의 그 산시성미소도 바로 그런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에서는 그 깡패들이 자기 나와바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보비를 받아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도리입니다. 자, 그럼 그때 김좌진 장군이 산시 지방에 이제 본거지를 틀고 앉아서 어떤 방식으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계열과 세력 다툼을 벌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세력이 그때 하얼빈 동부지방을 모조리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 만주총국의 군사부장으로 들어와 있었던 최용건이 그때 그냥 만주에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거의 모두 따라 나왔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그때 최용건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방상범이라는 사람은 그 동만이 화룡지방에서 활동했고 후에는 이 사람이 화룡현위원회 제1임 군사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천목이라는 사람은 5.30 폭동과 8.1 길동 폭동을 지휘했던 그 인물입니다. 역시 황포군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또 김영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황포군관학교 출신인데 바로 이종락의 그 조선혁명군 길강지부에게 파견되어 가서 이 이종락의 군사부장을 담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이제 최원곤을 따라서 함께 만주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김동식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명은 김동식이지만 그 중국의 항일 역사에서는 이제 리성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그 해림과 영안 동영지방에서 활동했는데 보시다시피 영안은 다름 아닌 김좌진 장군이 세력이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그 지방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조선 청년들이 그때 20대 좌우밖에 안 되었지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고 또 유명세를 탔던지 조선 국내에서까지도 이제 그들이 소문을 듣고는 모두로 만주로 찾아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만주총국의 본거지가 하얼빈의 아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김좌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바치고 했던 아성지방의 그 한인들이 이때는 김좌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바치지 않고 모조리 이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의 본거지였던 그 영안현 산시지방과 아주 가까운 동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박호 이슬계 발해국 그 도읍이었던 발해성 예터를 말합니다. 정확히 1929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계통의 젊은이들이 이 지방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대붕이라고 부르는 한 젊은이가 이제 소련에 들어가서 모스크바 이제 공산주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온 뒤에 이 동정성에 와서 이제 조선인 소학교를 차리고 여기서 이제 전문 공산주의 이론 강습방까지 차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성은 오늘날 그 행정구역상에서는 흥룡강성에 소속되지만 사실상에서는 그 길림성의 연변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동문에서 동정성까지는 한 100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동정성에서 조직되었던 그 공산주의 이론 학습반에 주로 동만지방,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는 엎어지면 코까지 닿을 수 있는 오늘의 연변. 그런데 연변에서도 주로 화룡지방에 그때 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도위원회가 이제 조직되어 있었는데 중국의 자료에 보면 이때 조선공산당 동만도위원회 주요 간부들 가운데는 강석준, 주형갑, 김만홍, 류태순, 양환준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김만홍과 양한준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 김만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김만홍은 본명이 이제 박봉남이며 그때 중국공산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에는 후에 그 중국공산당 밀산현위원회 제1임 서기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후에는 그 항일연군 제4군 군장이 되었던 중국인 이연록이 부대가 이 밀산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처음에 그 항일동맹군 제4군으로 편성될 때는 이 박봉남이 4군의 당위원회 서기까지도 겸직하게 됩니다.